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0일이고요. 네, 토요일입니다.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오늘 좀 볼 게 없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좀 하락시켰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좀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이란 측에서 MOU를 체결을 한 거, 협상한 거를 좀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좀 서명식을 하기 위해서 벤스 부통령도 스위스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 일정도 취소되고 좀 지연되고 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봉합이 된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이제 레바논이 좀 재휴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럴 거면은 또 왜 자꾸 싸우는 건지 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어제 좀 다툼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휴전 합의에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요. 이제 미국이 좀 주도를 했다고 해요. 미국이 중재를 좀 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괜찮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외로도 어제 오후에도 이제 뭐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들이 일부 보였었고요. 다만 어제 뭐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뭐 크게 변동성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조금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뭐 유가도 빠져봤자 뭐 큰 폭으로 이제 뭐 급등 나온 것도 아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영향은 제한적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빠르게 그리고 쏠림이 좀 지속된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좀 반납하는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종전도 진행됐고 이제 서명식만 좀 연기가 된 거지 남겨놓은 상태고 아마 앞으로 60일 동안의 협상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마 미국과 이란 간에 서로 좀 뭐 부딪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좀 보도가 되면서 좀 중간에 지금처럼 어제처럼 시장을 흔드는 그런 요소들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휴전 합의에 이뤘다라는 거는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수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좀 그랬는데 워낙 이제 좀 시장이 삼전, 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기 SK 스퀘어 이런 상위 정말 딱 한 4-5개 종목들 정도로만 좀 방어가 되고 있는 시장이었었고 그 종목군들 정도만 좀 시장을 쭉 끌고 가는 그런 형태였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외의 종목군들은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워낙 좀 극단적으로 쏠림이 좀 진행이 됐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시장의 상승을 체감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뭐 9천을 돌파를 했고 코스피도 이제 9,400까지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뭐 지수는 역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뭐 하락이 진행 중이고 좀 안 좋고 이런 형태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양호한 시장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지수가 조금 쉬더라도 그 외의 종목들 좀 소외돼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좀 반등하는 전체적으로 과대낙폭이 발생했던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 나서고 그러면서 좀 순환매가 도는 그런 형태의 시장들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지난주 가 아니죠. 어제죠. 네, 어제까지의 시장을 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삼전, 닉스, 뭐 삼성전기, SK 스퀘어 이런 시가총액 상위 몇몇 종목들로만 이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됐든 간에 코스피도 9,400까지 좀 임박을 하면서 9,380포인트였나요? 네, 거기까지 올라왔었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어제 9,385포인트까지 좀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좀 다시 한번 쓰는 모습이었었는데 뭐 항상 그래요.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1000단위로 이제 경신을 할 때마다 항상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뭐 한 2, 3개월 혹은 뭐 1,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보시면 3000 돌파했을 때도 그렇고 4000 돌파했을 때도 5000 돌파했을 때도 6000, 7000, 8000, 9000 뭐 이제 9000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까지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을 돌파를 할 때마다 늘 이제 조정이 항상 따라왔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좀 일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ADR, 그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미국의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를 좀 이끌었던 모멘텀이었었잖아요. 가장 큰 모멘텀. 근데 다음 주가 일단 이미 올해 한 3월쯤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비밀리에 제출을 했었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이 미국의 SEC에서 승인을 내려줄지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일정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좀 그 관련된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로이터 측에서 좀 보도를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아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번 주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SK 이런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왔던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ADR 상장 관련된 내용이 좀 실제로 이제 승인이 나든 그렇게 어쨌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수급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단기적인 세론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쉬어갈 수 있겠죠. 세론 물량들이 좀 일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도 제일 큰 일정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기대치가 일부 있는데 일부가 아니죠. 좀 많죠.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목표 주가 상향도 그냥 쬐끔 올리는 게 아니라 막 2배, 3배씩 이전 목표 주가에 비해서 대규모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을 굉장히 좀 펌핑시키는 요인일 수는 있어요. 근데 눈높이가 이만큼 많이 올라간 만큼 실제로 실적 발표가 짠 됐을 때 이 올라간 눈높이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일 거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실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가이던스,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좋을 것 같아라는 요 수치를 이제 마이크론이 또 발표를 할 텐데 그게 또 시장이 기대하는 바만큼의 눈높이에 부합시켜줄 수 있을 거냐, 그 여부도 지금은 좀 관건이기는 해요. 근데 과거부터 최근에 근 한 1, 2년 사이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적을 이만큼 사실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그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이렇게 공격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눈높이를 시장에서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가는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1년 반 정도, 한 1, 2년 정도 사이에는 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한두 번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실제로 발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는 조금 세론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좀 단기적인 어떤 좀 조정이나 그리고 쉬어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고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동반하는 조정일 거냐는 조금 관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만한 시기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크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변동성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 이런 큰 형님들이 좀 쉬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쪽으로 수급들이 쫙 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혹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 경우들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제한된 상태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일부 좀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가 또 6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가는 그런 한 주인데 7월부터 또 국민연금이 요거는 뭐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강제 리밸런싱에 이제 돌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이제 유예를 시켰었잖아요. 올해 초에. 네, 근데 이게 그 유예가 된 시기가 끝나가지고 강제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다. 그게 7월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에 좀 살 수 있을 만한 그 물량 상한 캡이 이제는 상한이 됐잖아요.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네, 상한이 좀 되면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많이 매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5조 정도가 워낙 좀 상한 캡 대비해서 초과를 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55조 원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요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은 55조라는 게 사실 뭐 이전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100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55조라고 하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매우 큰 규모입니다. 뭐 보시면은 하루에 지금 외국인들이 1조, 2조 이렇게만 팔아도 하루에 뭐 주가가 출렁이기도 하고 좀 계속 하락이 지속되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55조까지 하루에 지금 연기금이 5조씩만 팔아도 네, 10일 이상은 팔아야 되죠. 5조라는 게 엄청난 규모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55조를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매불 부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요 물량들이 좀 출회될 거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다음 주부터 좀 우리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워낙에 좀 미뤄져 온 거죠. 이거는 국민연금도 이게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로 자금을 운영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회피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리밸런싱은 늘 해야 되고요.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큰 손이기도 하고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또 이제 주체의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워낙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면은 이제 우리 시장이 또 출렁일 수 있으니까 매도하지 말고 일단은 좀 유예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매매를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국민연금은 매수도 못하고 이미 상한캡이 이만큼 턱끝까지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렇다고 매도는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쭉 이제 끌고 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매도도 하고 다시 좀 여유가 생기면 매수도 하고 이러면서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동안에 좀 과열됐던 부분들을 일부 꺼트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꼭 거쳐야 되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조금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고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좀 국민연금의 비중이 많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부담을 가져야겠죠. 대표적으로 삼전 닉스 이런 좀 비중을 가장 크게 좀 보유하고 있었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타격은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거는 뭐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상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펀더멘털 이번에 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7월 초에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실적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너무 강력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량들이 출회가 되더라도 그 밑에서 다시 살려는 그런 물량들은 계속 대기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손바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물량들 충분히 생기고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추세는 쭉 이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뭘 주목을 해봐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정은 아니고
이번 주에 좀 특징적으로 봤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다음 주에도 좀 연결성을 가지는 섹터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지금 뭐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 MLCC, 기판 요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MLCC, 기판 요쪽인데 여기는 계속 봐야 됩니다. 뭐 다음 주에 대형 뭐 삼성전자, 닉스, 뭐 스퀘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만약에 좀 단기 고점으로 인해서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쉬어갈 수 있어요. 특히 뭐 MLCC나 기판 이쪽들은 같이 쉬어가는 형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여전히 지금 모멘텀은 매우 강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뭐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은 이미 리밸런싱이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큰 형님들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쪽은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 MLCC, 기판 이쪽들이랑 플러스로 반도체 소부장 이쪽들이 있죠. 이쪽들은 계속 이제 기대는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소부장 기업들은 지난주까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워낙 반도체 큰 형님들이 워낙 세니까 이쪽이 수급을 싹 빨아가면서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쉬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까지 강했던 반도체 소부장들의 강세는 그동안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그리고 ETF,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탈됐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는 형태의 원복되는 주가의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인 하반기에 어떤 수주 모멘텀이나 계약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은 반영을 다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주들도 계속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돼서 기대를 가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소부장이기는 한데요.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 뭐 기판 주들, MLCC, 뭐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그리고 이제 기판 주들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라던가 뭐 삼성전기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리고 뭐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당연히 포함될 거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소부장 ETF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굳이 몇 개만 좀 찝어서 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HBM 4와 관련된 그런 장비 주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공정 장비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테스라던가 뭐 VM 이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전공정 관련해서는 원익 IPS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종목별로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종목이 있는데 소부장 종목이 있는데 얘가 올랐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줄이고 다른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좀 낮게 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편입을 해가지고 이쪽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가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 ETF 보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전력 인프라, 전선 이쪽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재건과 관련돼서는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어제도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사실 뭐 건설이랑 뭐 재건 이쪽을 주목해서 보겠다라는 형태보다는 좀 원전에 대한 모멘텀,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해외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재건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E&A랑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삼성이 워낙에 최근에 그 대규모 투자도 좀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수혜를 또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랑 전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도 여전히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센 게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그냥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7월 초부터 실적 시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조선주들
방산 이쪽이거든요. 네, 근데 요 기업들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2분기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제 나왔던 뉴스였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통령께 미국 군함 열척 빨리 건조 가능한가 이렇게 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피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뭐 조선 쪽의 어떤 기업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보면은 미국에서 먼저 우리나라 정부한테 항상 전화를 하거나 뭐 통화를 하는 일정이 있거나 만나는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선 협력하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대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이 워낙 좀 많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스카에 대해서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시피 올해 6월 말, 올해가 아니죠. 6월 이번 달 말에는 이제 캐나다 군함 수주 관련해서도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 경쟁에서 입찰을 따낼지 아니면은 독일이 가져갈지 요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내는 거를 지금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에는 하나오션이 캐나다랑 LNG 프로젝트 또 협력하기로 발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좀 뉴스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일단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 그 올해 말 그 이제 캐나다 군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이 마스가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적용을 받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제일 최우선이다. 저는 원탑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워낙에 지금 조선이 뭐 모멘텀은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실적도 되게 좋고요. 업황도 엄청 좋아요. 올해 지금 거의 조선 선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워낙에 좀 계속 좀 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환율도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환율이 이제 환율을 적용한 그런 선가가 계속 좀 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 실적도 계속 좀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2028년도가 실적의 피크이지 않을까 라는 게 지금까지의 전망이었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28년의 피크가 아니라 29년까지 또 이제 이어질 가능성, 좀 연장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조선주들도 지금은 뭐 반도체한테 수급이 다 뺏겨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쪽들도 실적 시즌 좀 임박해서는 아마 좀 주가 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빠르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제가 매번 당부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조선방산 이쪽은 급등 나올 때 사면은 물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좀 조정 나왔을 때 지금처럼 좀 조용할 때 있죠. 이럴 때 사실 좀 접근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강했던 섹터가 뭐 철강, 대북 뭐 이런 섹터들도 있기는 한데, 네, 요거는 뭐 테마성 종목군들이니까 네, 제외하고요. 자동차 부품, 로봇 이쪽도 이번 주에 되게 강했거든요. 뭐 화신, HL 만도 뭐 이런 종목들 돌아가면서 지금 시세가 보여졌었고, 어제도 화신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대표적인 부품주죠. 여기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초였죠.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이때 HL 만도가 이제 상한가 가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반도체 부품주들도 이제 슬금슬금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뭐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하반기에 워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많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 지분을 이제 100% 그 확보를 해가지고 아예 완전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좀 본격적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 공장이 8월부터 본격 가동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RMAC 그리고 RA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로봇 공장들, 그러니까 미국에 지을 거거든요. 미국의 로봇 훈련 센터라던가 로봇 공장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건데, 이게 지분이 우리나라만의 지분이 그 현대차만의 지분이 아니라
아마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는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눈독 들이고 있는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컨택이 있었다고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현대차에서 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기업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걸 거절을 한 거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몸값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높은 가격의 지분 가치를 좀 매겨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을 하면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 이쪽들 당연히 좀 가장 큰 수혜 볼 거고 HL 만도라던가 그리고 SL 뭐 이런 기업들 밑에 단에 있는 부품 그리고 실제로 로봇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도 로봇은 계속 좀 보자라는 거. 부지런히 사실 주가는 눌릴 때마다 저는 로봇주들은 계속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풍력이랑 뭐 신재생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에 한번 CS 윈드나 이런 종목들 좀 튀기는 했었는데 다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저가 매수 형태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뭐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서 저가 매수 좀 한다던가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들은 여전히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민주당 정책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뭐 CS 윈드, 뭐 SK 오션 플랜트 이번 주에 하나 솔루션 그리고 뭐 OCI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또 주가도 괜찮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월 달 이제 중순쯤에 그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그 일정이 좀 있어서 그 전까지 아마 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이쪽들은 눌릴 때는 계속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을 계속 좀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만 쉽지 않죠. 최근에 계속 좀 늘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코스닥 그리고 특히나 바이오는 다음 주부터 바이오 USA 시작이 되고요. 이 바이오 USA에서만 뭐 다음 주 일정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USA에서만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올릭스, 뭐 D&D 파마텍, 알테오젠, ABL 바이오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은 다 같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 다음 주 일정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일정 좀 보면은 다음 주에도 바이오 USA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출입 동향 데이터 발표됩니다. 네, 수출입 동향 발표되면은 반도체 당연히 자극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대표적으로 전력 설비라던가 이쪽들도 조금 볼만하겠죠. 네, 그리고 일정이 바이오 말고도 다음 주에 독일에서 그 ISC 하이 퍼포먼스 2026이라고 이제 행사가 열립니다. 근데 이게 AI랑 AI 데이터 센터, AI 서버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그런 그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26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 내에 아마 좀 관련된 뉴스들은 보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도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에너지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에너지, 전력, 신재생 관련된 컨퍼런스입니다. 요거 23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가 되는데 뭐 관련돼서는 당연히 전력 인프라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원들 이쪽들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화요일에는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 결과 요거 발표가 되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마 24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그 MSCI 우리가 그 관찰 대상국 와치리스트에 포함이 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시장한테 매우 호재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계 다보스 포럼 중국에서 개최되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AI 월드 콩그레스 요거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AI 반도체 요쪽이기 때문에 AI랑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행사가 다음 주에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 실적 비슷하게 요게 제일 좀 포인트긴 합니다. 목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장후 발표기 때문에 목요일 아침 새벽에 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러셀 지수 리밸런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증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수급에 대한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쪽에 대한 일정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가 좀 뭐 경계감일 수도 있고요, 기대감일 수도 있고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조금 변동성이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바뀐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눌렸을 때는 계속 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주말 동안에 나온 이슈들 또 잘 정리해가지고 이슈 똑똑 시간에 또 만나 뵈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